제주도 서쪽 고산리에 위치한 수월봉. 물수, 달월, 봉우리 봉. 물과 달빛이 어우러진 77m의 작은 언덕 오름입니다. 수월봉은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월봉은 해안 절벽을 따라 드러나 화산 쇄설 암층에서 다양한 화산 퇴적 구조가 관찰되어 화산학 연구의 교과서라고 불립니다. 잠깐만! 화산 쇄설층? 화산 쇄설층은 화산재가 층층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라일보의 제주 수월봉 이야기, 박영석 지질공원 해설사와 함께 따라가 봅니다. (2023년 5월 26일) 날씨. 햇볕은 쨍쨍, 바람은 있음. 쇄설층이 가느다랗게 알갱이와 재와 이렇게 쌓였잖아요, 차곡차곡. 그리고 그 이유는 좀 굵은 것들이 좀 이렇게 박혀 있어요. 층을 보게 되면 어떠세요? 밑에는 가는 거, 중간에 올라가게 되면 좀 굵은 거,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가늘면서 또 올라가게 되니까 굵은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화산이 폭발할 경우에 제주에 오름들을 가보셨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분화구가 만들어지고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분화구예요. 화산이 폭발했을 때 분화구 가까이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는 것들은 어떠세요? 멀리 퍼져나가요. 중간에 굵은 게 있고 또 가는 게 있고 또 굵은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18,000년 전 제주도는 어떤 환경이었나? 고산, 바다는 빙하기였습니다. 바다가 있고 빙하기 되다 보니까 그 바닷물이 수심 한 100m 이상 되는 곳까지 섬이 커졌어요. 그 상태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럼 폭발하게 되면 어떨까요? 액체 덩어리, 마그마와 기존에 현무암이 덮고 있던 것들이 같이 폭발합니다. 처음에는 재만 이렇게 쌓인 상태고 현무암이 이렇게 돼 있고 밑에 마그마가 올라오는 과정에 커지면 여기 있던 것들이 솟구쳤다가 다시 분화구 안쪽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쌓일 수도 있어요. 또 안으로 들어왔던 것이 다시 폭발하게 되면 저렇게 큰 덩어리들이 박힙니다. 근데 여기가 왜 18,000년, 만년 전에 빙하기로 돼 있고 또 이런 환경으로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냐면 깨진 돌도 이렇게 있어요. 깨진 것들이에요. 폭발 충격에 의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약간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때 시대에 물에 의해가지고 맛이 물에 의해가지고 운반되면서 굴렸어요. 굴리다 보니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18,000년 전 최종 빙하기 시기에는 여기 수월봉 자체 이런 환경이었었고 화산이 폭발하면서 물이라든지 지하수, 빙하를 만나게 되면 액체, 온도가 한 1200도 돼요. 그 온도하고 어쨌든 물이라든지 뭐 빙하라든지 호수, 지하수라든지 온도 차이에 의해 가지고 액체 덩어리가 고체가 빨리 되면서 깨집니다. 깨진 것들이 이런 알갱이가 돼요. 액체가 떨어지면 물을 같은 거를 만나니까 온도 차이에 의해서 고체가 되고 깨진 알갱이가 박혀 있고 재와 알갱이가 같이 층층 겹겹이 쌓여 있다 해서 암석 이름은 현무암질 응회암이라고 얘기해요. 다만 육지하고 비교되는 게 뭐냐면 육지에는 앞에 용어 부분에 용결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용결은 뭐냐면 뜨거운 화산재가 지속적으로 쌓이면 그 온도에 의해 가지고 고체, 화산재가 다시 액체로 변한다는 겁니다. 액체에서 다시 굳어지면서 냉각이 이루어지고 수직으로 전리가 만들어지고 그걸 서석대, 입석대 하는 그게 주상절리입니다. 이게 우리 주상절리면 어디에 있을까요? 중무 주상절리죠. 네. 쇄설층 사이사이에 여기 뚝단층 있잖아요. 쇄설층 밑에 보면 고산리 토양층이 있어요. 흙입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이 전통 성분이 있는 게 보산층이에요. 제주 상가수 같은 경우는 어떤 영재대 해가지고 나오는 그 기간이 한 18년 정도 걸려요. 18년. 그럼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흘러내리며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정지되냐면 이 쇠설층 같이 다 하나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역할이 되다 보니까 쭉 밑에 들어갈 때는 깨끗한 물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주도 지도를 10,000분의 1로 축척시킬게요. 자, 동서 길이가 73km 정도 되는데 동쪽 어디예요? 동쪽이 성산 일출봉. 서쪽 어디예요? 고산 서울봉이. 남북이 31km 됩니다. 그리고 31cm. 이런 형태가 됐잖아요. 서쪽 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 뭐가 하나 뾰족하게 튀어나왔어요. 이쪽에. 네. 뭐예요? 어디예요? 송악산? 맞아요, 송악산. 네, 송악산. 그리고 섬이 가운데가 한라산. 네. 그리고 동쪽 서쪽에 가게 되면 태안가의 절벽을 보셨어요? 네. 있어요? 광치길 네? 남쪽에. 그렇죠. 네. 동과 서는 해안가의 절벽이 없어요. 자, 제주도를 3분의 1 할게요. 자, 여기가 용머리고 여기가 어디예요? 애월. 애월서부터 제주시크 방향. 여기는 용머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원 큰원까지 하게 되면 해안가에 절벽이 없고 평평한 나지막한 용암 대지가 펼쳐져 있어요. 또 동쪽도 가게 되면 어때요? 다 평평해요. 남쪽과 북쪽에는 절벽이 있죠. 남쪽에는 대표적으로 중문 주성진리. 제주시에 가면 용두암. 네. 그래서 해안가 절벽이 만들어진 게 뭐냐면 용암의 전성 차이예요. 동쪽과 서쪽에는 물같이 흐르는 호유호유 용암. 네. 퍼지는 용암이고 다용암. 북쪽과 남쪽과 북쪽에는 거기다 점성이 조금 높은 용암. 만지면 아파. 다용암. 네. 근데 이런 용암들에 의해 가지고 제주도 모양이 이렇게 돼 있고 변하는 것도 달라.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보리 수확 막 한창 할 때고 자리가 이제 시작할 때입니다. 버무려버려요. 그러면 소금 성분이 있다 보니까 덜 변할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육지 사람들은 짐을 이동할 때 머리 이잖아요. 제주도는 등에 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닥이 평평지대요.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 그러면 제주 사람 이거 하고 가라면 이렇게 홀랑홀랑. 이게 화산탄입니다. 어때요? 층이 내려앉았죠? 요 내려앉은 모양이 주머니같이 생겼다 해서 주머니 낭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걸 폭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폭탄이 떨어지면서 요 모양을 주머니같이 만들었다 해서 평낭 구조. 저 바닷가에서 쏘아올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요 모양이에요. 평 해가지고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평하고 계속 우리가 지진을 하게 되면 시간이 약간 지나긴 하지만 여진인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처럼 화산 폭발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역할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겹겹이 쌓이는 거예요. 이거 이제 화산재라는 거예요? 예, 화산재와 알갱이. 이 알갱이라는 건 뭐냐면 현무암 알갱이에요. 현무암 알갱이와 재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무너진 돌. 화산재다. 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은 수월봉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역에 수많은 군사시설을 만들었다. 제주도 내 370여 개의 오름, 화산체 가운데 갱도, 진지 등의 군사시설이 구축된 곳은 약 120여 곳에 이른다. 수월봉 해안은 미군이 제주도 서쪽 끝 고산 지역으로 진입할 경우 갱도에서 바다로 직접 발진하여
전함을 공격하는 일본군 자살 특공용 보트와 탄약이 보관될 경우